시드니에 살면서 차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파트너는 아예 면허가 없었고 나는 한국에서 몇 년 운전한 경험이 있긴 했지만 반대 차선의 운전석까지 반대인 호주에서 운전을 한다는 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처음 호주에 와서 석 달 정도 운전을 했던 게 오히려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늘 트레인과 가까운 곳에 살았고 차가 없으니 걸어 다녀도 안전한 지역을 우선으로 집을 구했다. 그 덕분에 마스콧이라는 지역에서 오래 살았다. 마스콧은 다른 지역보다 방세가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바로 근처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커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 사람들도 여유로워 보였고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시드니에서는 하우스에 살지 않는 이상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눈인사만 할 뿐 스몰 토크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내가 먼저 말을 거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거의 모든 동네 개들이 실외 배변을 했고 퇴근을 하고 저녁 먹기 전 산책을 나가면 모든 동네 개들을 다 만날 수 있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개들은 더 자주 마주쳤다. 같은 아파트에 슈나우저 2마리를 키우는 독일인 아저씨가 있었다. 그 아저씨의 이름은 토니였다. 우리와 같은 건물에 살았고 아이는 없었으며 파트너와 슈나우저 2마리와 함께 지낸다고 했다. 우리의 처음 대화는 토니의 농담으로 시작이 됐다. 토니는 우리 집 강아지가 닥스훈트 피가 섞여 있어서 자기네 슈나우저들과 더 잘 지낼 거라며 독일 혈통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며 농담을 던졌다. 토니는 항상 말도 많고 젠틀한 스타일의 아저씨였다. 토니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키는 크고 훤칠했다. 머리색은 새하얘도 숱이 항상 풍성했고 전체적으로 젠틀한 인상이었다. 농담을 하지만 늘 선을 넘은 적은 없었고 나와 파트너는 그를 호감 가는 독일인 아저씨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오며 가며 반갑게 인사하고 스몰 토크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토니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가끔 발음이 어눌할 때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고 며칠 연속으로 술 냄새를 풍기는 날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파트너와 도대체 저 아저씨는 직업이 뭐길래 일도 안 하고 낮부터 저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있냐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토니의 파트너는 몇 번 보지 못했다. 둘이 함께 강아지 산책을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가끔 아주머니가 혼자 슈나우저 2마리를 산책하는 걸 봤다. 늘 늦은 시간에 조용히 걸었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어서 나도 말을 걸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혼자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그런데 평소보다 더 어두운 표정이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걱정이 됐지만 인사도 한번 나눠보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다짜고짜 괜찮으시냐 하고 말을 거는 게 실례일 것 같아서 주위를 조금 맴돌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나는 아침에 늦잠을 자고 파트너가 혼자 강아지 아침 산책을 다녀왔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뭔가 일이 난 것 같아. 기자들이 와 있고 문 앞이 시끌시끌해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다. 워낙 안전한 동네였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젯밤 아주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점심때쯤 다시 산책을 나갔다가 다른 강아지 주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내가 사는 빌딩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고
그날 오후까지 계속 경찰들이 우리 아파트를 출입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니 더 마음이 복잡했고 불안했다. 파트너에게 어젯밤 아주머니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며 설마 아니겠지. 토니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음에 그분을 다시 뵈면 꼭 인사라도 해야겠어 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후에 뉴스를 찾아보다가 토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심한 말다툼 끝에 토니가 그 아주머니를 10몇 번이나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 기사였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어젯밤에 내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더라면 뭔가 도울 방법이 있었을까 하는 죄책감과 충격이 밀려왔다. 그런데 더 끔찍했던 건 아파트 앞에서 구경하듯 몰려든 동네 사람들과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려고 줄 서 있는 이웃들이었다. 내 눈에는 마치 큰 사건이 터진 걸 즐기기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들떠 보이지? 하는 혐오감까지 몰려왔다. 그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싫어졌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서 괜시리 사람만 많은 시드니가 싫어졌다. 며칠 뒤 동네 헬스장에서 또다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고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사람이 너무 많은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 하고. 내 머릿속에서 인구수와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그 순간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결국 이렇게 다들 점점 미쳐가는 걸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퍼스로 이사했다. 더 조용하고 사람이 적은 곳,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곳이 필요했다.